카네기 인간관계론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당신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문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천재지변의 자신의 치통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보다도 아프리카에서 40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지진 역시 자신의 목에 난 종기보다 더 대단하지 않은 법이다. 그래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조그마한 문제에 자기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나폴레옹과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나란 일에 능코 들 새 없이 바빴음에도 만나는 모든 이름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비결은 뭘까? 간단하다.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해주겠나? 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상대 이름을 반복해서 되뇌며 그의 이름과 얼굴, 표정, 모습 등을 연관지어서 기억해 둔다. 만약에 중요한 인물을 적혀놓을 때보다도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혼자 있을 때 상대 이름을 적어놓고 천천히 마음속에 새긴 뒤에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 매일매일. 루즈벨트의 처세사. 챔벌레인은 루즈벨트를 위해서 제작된 특별 전용 차량을 기계공 한 명과 함께 백악관으로 배달을 갔다. 그는 내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보내주었다. 전 대통령께 차량 내 특수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저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께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스스럼 없이 제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차량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 등의 특수 설계된 차량을 보시고 저희 사람들에게 이 차는 기적이나 다름이 없네. 그분은 제가 특히 심의를 기울였던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부인과 노동부 장관 비서 버킨장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빗더니 시종에게 저지 이 특별한 옷가방을 잘 부탁하네. 제가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챔별 진짜 이제 가봐야 되겠군요. 대통령께서 저희와 악수를 나눠가는 그 자리를 뜨셨다. 저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던 기계군 무척 수중을 많이 타는 내향적인 친구라 즐거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친구 이름을 딱 한 번 소개해 드렸을 뿐인데 후의 자리를 뜨시면서 그와 악수를 나누며 다정스레 이름을 불러주시더군요.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법, 가능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비난의 빗줄기에 흠뻑 쓰지 않도록 우선을 단단히 받쳐 들어라. 독특한 성격. 화낼 필요가 없다. 몇 년 전에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뉴욕 선지의 기자가 나와 내 일에 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던 나는 무척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선지의 집행위원회 의장인 길 하지스에게 전부를 걸어 보도된 칼럼의 진상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 기고만장한 기자 녀석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비난하는 자의 마음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악이 섞인 비난의 욕설을 들었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그는 단지 당신에게 비난을 부음으로써 주목받고자 할 뿐이다. 당신이 성공과 명예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뜻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들이 주목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에 비로소 비판을 받는다는 의미였다. 로버트가 그저 길가에 지나다니는 별 볼일 없는 자였다면 아무도 길을 쓰고 비난해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을 움직인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 목소리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가? 당시 우리 회사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인력을 채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사의 조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인지를 발견했지요. 그런데 몇 차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유명한 대기업 몇 군데에서 인물을 제의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했을 때 무척 기쁜 한편 조금 의아하더군요. 이름을 기억하라.
누군가 전화를 해서 잡아먹을 것처럼 설기등등하게 고함을 친다고 생각해보라. 단지 그의 이름을 틀리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습관. 미소 띈 얼굴로 다가서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우울함에서 벗어나라.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푸는데 왜 도움이 될까? 바로 자신보다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울증, 공포, 염려 등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생기곤 한다. 삶의 행운. 마거릿 테일러 예이처럼 미국 해외원들에게 가장 이기기 좋은 그 때문에도 남은 인생을 침대에서만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군이 진주만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일본군의 폭격이 시작된 이후로 세상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그 집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게 혹시 연락책을 던등할 수 없겠냐고 물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를 수록했어요. 그리고 6개월 가족들이 머문 장소를 기록해 두었다가 그네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가족의 행방을 알려줬죠. 엄청난 폭격 속에서 2117명의 병사가 사망했고 960명이 실종이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사망자 및 실종자 부인들을 위로했어요. 자매는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바빠지는 바람에 몸이 아픈 것도 잊고 있었지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이보다 친구를 훨씬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진정한 친구. 많은 이들은 강아지를 마치 가족처럼 끔찍이 생각한다. 대체 왜일까?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가장 친밀히 하게 구하는 애완동물이 바로 강아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최고가 된 비결은 최고의 마술사 하워드 서스톤은 약 40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관객들을 매혹시켰고 약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그의 쇼를 관람했으며 그간의 수익만도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인간의 성공 비결을 묻는 내게 서스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 나 일찌감치 집을 나와 돌아다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를 욕실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씩 읽어라. 큰 길이 아니면 거진적한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아니라면 빛나는 별이 되어라.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내는 것이 아니니 너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이름으로 남아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해. 어른이 되어서 몇 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도 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모두 자신감이 충만한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닮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타입의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들 역시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세요.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현관 벨소리에 겁이 났어요. 스스로 엄청난 열등감이 사로잡혔는데 그것조차도 남편이 알아챌까 두려웠죠. 그래서 공식 수상에 나갈 때면 짐짓 쾌활한 듯이 꾸며대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우울증에 빠졌지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자살을 할까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불행한 여인을 유쾌하게 바꿔놓았을까? 그저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은 인류와 위료. 어빙 벌린과 조지 거신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리는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거신은 저급 35달러를 근근히 살아가는 젊은 작곡가였다. 거신의 정을 알아본 벌리는 지금 수요일에 세금을 줄 테니까 내 비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충고를 붙였다. 하지만 나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네. 자네가 이 일을 해봤자 인류의 벌린이 될 뿐이야. 그저 자신의 색깔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인류의 거신이 되겠지. 이 충고를 마음에 새긴 거신은 후일에 당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곡가로 발돋움하였다. 무엇이든 가진 것을 활용하라. 밀턴은 장님이었기에 뛰어난 시를 썼고 베토벤은 기머거리였기에 더 훌륭한 곡을 작곡했을지도 모른다. 차이코프스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기에 불멸의 것을 작곡할 수 있었다.
레몬이 있으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송아지가 원하는 것은 에머신의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마구간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밀었지만 송아지는 끔찍도 하지 않았다. 에머슨 부자는 왜 송아지를 들인 데 실패했을까?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송아지는 왜 마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송아지는 푸르른 초지에 있고 싶었기에 무작정 버틴 것이었다. 이처럼 양측 모두가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한다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낚시할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에서 낚시를 즐기곤 한다. 딸기와 우유를 좋아하는 나와는 달리 물고기들은 작은 곤충을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한다. 나는 낚싯줄에 미끼를 털어놓고 와서 먹으라 맛있지? 라고 물고기에 말을 건넨다. 누군가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에게 물었다. 같은 시기에 전쟁 같은 지도자들 하나씩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이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1억 달러를 준다면 두 눈과 바꾸겠는가? 두 다리를 바꿀 수 있겠는가? 두 손은? 귀는?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다. 다리가 없는 사람. 바로 이렇게 양다리가 있다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복수는 남의 것으로 여기라. 보복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를 아껴주고 당신에게 저주를 부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며 당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다. 대가를 바라지 마라.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감사합니다를 기대하는 대신에 배품 자체에서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보너스. 나는 최근 텍사스에서 직원들 덕분에 돈을 사귀지 못하는 기업가를 만났다. 대가를 바라지 마라. 링컨은 기획대에 잠금했고 사건으로 엄청난 비극다신 것을 얻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죽음의 결투가 중단되게 되는 이 에피소드는 진금끼리의 결투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결투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5 지폐를 링컨의 초상을 들어봐라. 그리고 만약에 링컨이었다면 이 상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를 물어봐라.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조지 워싱턴은 미 합중국 대통령 극하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좋아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자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아예 읽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링컨 부인은 그랜트 부인에게 매섭게 소리쳤다. 감히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보라.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하려고 애쓸 것이다. 비판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는 반항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판.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진짜로 즐거워진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마음의 힘. 정신적으로. 소년이 갑자기 예전보다 던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말썽거리였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헤더필드 저서 심리의 힘에서 나는 정신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악력 실험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비실험자의 악력을 측정했다. 첫째, 정상적인 상태에서 악력계를 지도록 했다. 측정 결과 평균 악력은 대략 101파운드였다. 둘째, 비실험자에게 체면을 걸고 당신은 매우
약하다는 암시를 준 다음에 악력계를 지도록 했다. 결과로 평균 악력은 정성치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29펀드가 나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행복신은 헤어지는 방법은 인간관계로 대단한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있나? 어디에서 근심을 줄 것인지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라. 지금 걱정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지나쳐온 걸까? 그만. 카네기는 자신의 올바른 선택의 예술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제2의 토마스 하디를 꿈꾸지 않았고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있다. 치료할 수 없다면 빨리 잊어라. 축하의 편지. 우리 세미나를 수강했던 엘리자베스 콜리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 뭐 그런 내용. 평균 확률을 이용하라.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평균치를 따져보면 세상 근심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의학계 따르면 8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숨지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벼락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확률, 암으로 숨질 확률보다 훨씬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산처럼 매장당할 확률은 과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될까? 행여 출혈할까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병이 옮을까봐, 에이즈 환자를 멀리하는 경우. 하지만 걱정할 시간을 잠시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항공사가 일어날 일은 25만 분의 1로 음식물에 목이 걸려 질식에 죽을 확률보다 낮다. 그리고 악수를 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전염될 확률은 거의 제로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고작 해봐야 몇십 년 사는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큰 포부를 가지고 진정한 가치에 길을 기울여 보자. 눈앞의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나 유쾌해질 수가 있다. 비관적인 생각을 떨치고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다.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서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합리적인 자기관리를 통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걱정을 털어내라. 아래의 4단계를 적용한다면 모든 근심의 90%는 해결할 수가 있다.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록해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라.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라. 가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걱정을 털어내라.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은,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은,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시행해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를 쫓기보다는 눈앞의 또렷한 현실을 직시하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어긴 삶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은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지나친 고민은 건강에 해롭다. 사람을 가장 유쾌하게 만드는 힘은 신실한 신앙과
숙면, 음악, 그리고 웃음. 그러니 앞날의 자신감을 가지고 숙면을 취해라. 좋은 음악을 들으라. 유머를 즐겨라. 그리하면 건강과 즐거움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정신건강을 소홀히 다루지 마라.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는 반드시 정신적인 안정에 길을 기울여야 한다. 응? 정신적인 안정에 길을 기울여야 한다. 성공과 열정을 부르는 데일 카네기와 날카로운 통찰력과 철학이다. 미주리주의 옥스퍼드 노동자 출신이었던 데일 카네기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멘토로 자리매김을 했다. 전 세계에서 성경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를 집필한 작가이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카네기 연구소를 통해서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와 대화,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1888년 태어나서 그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저술가이며 명강사이기도 하고 특히 처세, 화설, 자기 개발, 리더십에 뛰어나 인간관계에 이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카네기는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토론 클럽을 통해 풍부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았고 졸업 후에 세일즈맨으로 잠깐 일하다가 YWMCA의 대화 및 연설 기법에 관한 강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데일 카네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로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책으로 소개하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저작물은 후대에 이르러 편역자에 의해서 첨삭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데일 카네기. 부족한 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 상대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려면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업무 자체가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어라. 이 얼마나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어라.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는 20세기 최고의 지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딱한 어조로 명령을 늘어놓는 사람만큼 귀찮은 불청객은 없다.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만큼 교양이 없음을 드러내는 습관도 없다. 화술음의 이학.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세워주어라. 누구에게나 자존심을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서진 책망.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체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면도 지켜줘야 한다. 누구나 최후의 심리 방어선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자위라는 수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성공을 위해서 떨리도록 자극하라. 서커스단에서 소랑이를 훈련시킬 때는 잘할 때마다 고기를 던져준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고기 대신에 채찍만 휘둘러대는 걸까? 왜 칭찬 대신에 질책만 늘어놓는 것일까? 칭찬해주자. 당시 그는 자신의 글재주에 도통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한밤중에 몰래 원고를 발송하곤 했다. 하지만 번번이 대처를 맡은 그에게 마침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원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편집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었다. 칭찬.